깜빡하겠지만 시작할게요. 역함수는 할 게 좀 많습니다. 역함수예요. 어제 고유예가 역함수가 가미된 미적분 최상 난이도를 질문하길래 풀어줬는데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풀지 말라 그랬습니다. 역함수는 6가지가 있는데요. 풀이법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역함수는 무조건 풀이법이에요. 이렇게 1번입니다. 역함수 x가 이렇게 있는데요. y가 이렇게 있어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그러고 얘를 1, 2, 3이라고 하고 얘를 a, b, c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1이 b로 가고 2가 a로 가고 3이 들어가서 c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x에서 y로 가는 걸 함수 f라고 합시다. 반대로 y에서 x로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역함수는 오른쪽에서 왼쪽 정반대 가는 것을 f의 역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쓰기를 f 인버스라고 씁니다. 마치 마이너스 1제곱처럼 써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d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x에서 y로 가는 건 함수가 되죠. 근데 y에서 x로 가는 건 말이 돼, 안 돼? 안 돼. y가 정역이고 x가 공역인데 여기서 1로 가는 거는 a가 2로 가고 b가 1로 가고 c가 3으로 가지만 d는 갈 데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형태면 돼, 안 돼?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 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데 d가 갈 곳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무조건 역함수는 1대1 대응이에요. 역함수 1번. 죽어도 역함수는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역함수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1대1 대응이에요. 3차 함수, 4차 함수인 그 미적분 1을 공부하다 보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무조건 1대1 대응이에요. 이렇게 조건 없이 1대1 대응입니다. 콜. 두 번째 2번. 역함수는 잘 들어. F 쪽에서 보면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이에요. 그쵸? 근데 역함수 쪽에서 보면 이 새끼가 정의역이고 이 새끼가 공역이에요. 하고 싶은 말은 집합 x를 기준으로 보면 f에서는 정의역 x의 값이죠. 인버스 f의 역함수에서는 공역 y의 값이에요. 같은 집합인데 이 새끼는 x의 역할, 이 새끼는 y의 역할이에요. 같은 집합 x인데 함수 f에서는 정의역 x의 역할, 인버스에서는 공역 y의 역할이에요. 즉 x 대신에 뭐를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y 대신에 뭐를 집어넣는다? x. 왜? 집합 x는 똑같은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얘는 공역이에요. 집합 y가 공역인데 y의 값, 집합 y가 정의역의 x의 값. y 대신에 x 대신에 y를 집어넣어도 실제 집합 y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2번. 색깔을 이걸로 정했네. 2번. 기억합시다.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에요. f와 f 인버스는 그래프로 그리면 퍼펙트하게 y는 x 대칭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3번. 저는 역함수의 표현법인데요. 저는 이 표현법을 역함수의 풀이법이라고 합니다. 이 3번만 잘 하시면 돼요. 고2, 고3 때 물론 정적분 쪽에는 5번이 쓰일 때가 있긴 해요. 오케이? 그게 있긴 하지만 역함수의 90% 이상은 다 3번이에요. 전부 다 3번이에요. 쟤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저게 무슨 말이냐? 표현법이 곧 풀이법인데 예를 한번 봅시다. F1이요. B예요. F2가 A가 되고 F3이 C가 됩니다.
이제 거꾸로 써봅시다. 거꾸로. 무슨 말이냐? b가 역함수에 들어가면 1이 되는 거죠. 그쵸? 이해돼? b가 역함수에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쵸? 걔를 이렇게 씁니다. f 역함수에 b가 들어가면 그 값이 뭐가 된다고? 1. 콜. a가 역함수에 들어가면 2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f 인버스 a는 2인가요? 2가 될 것이고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f 인버스 c는 뭐가 된다? 3. 얘가 풀이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 있는 2가 바깥으로 나가고 a가 안으로 들어오면 f는 인버스가 됩니다. 콜? 그 다음 여기에서 C다가 3 들어와. C가 나가면서 3이 들어오면 3이 들어오고 C가 나가면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쵸? F 인버스는 인버스가 없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fx가 3x-5인데 f 인버스 4를 구해달라. fx가 저렇게 주어졌어요. f 인버스 4를 구해달라요. 그러면 f 인버스 x 역함수를 구해야 되나? 저거 6번. 6번이 역함수 구하기거든요. 6번이 역함수 구하기인데 역함수를 구해서 푼다고 죽어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요.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역함수 관계거든요. 걔 두 개도 역함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역함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역함수 구해서 푸는 새끼들은 시험 문제 나오면 다 작살나는 거야. 다 뒤지는 거야. 역함수 구한다는 건 상상도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푸느냐? f 인버스 4를 구하라 그러니까 얘를 m이라고 놉시다. 풀이법 어떻게 푸느냐? 역함수는 다 이렇게 푸는 거야. 4가 나가고 m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4가 나가고 m이 들어오면 f 인버스인데 m이 들어오면서 fm은 뭐가 될까요? 4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fm이요 3m 마이너스 5가 뭐가 될 거예요? 4가 될 거예요. 넘어가. 3m은 9가 될 거여서 m은 뭐가 될 거예요?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 값이 뭐가 된다고요? 3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다른컨대 모든 역함수는 너 나가 이 새끼야, 너 들어와 이 새끼야. 이걸로 다 풉니다. 역함수 구하는 문제는 없어요. 물론 6번 역함수 구하기에서 무리함수랑 이쪽이랑 같이 기말고사에 연결돼서 이차함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고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이차함수입니다. 무리함수를 요번에 다루진 않을 거예요. 물론 토요일까지 하면 무리함수를 끝낼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할 거야. 일단 중간부터 잘 봅시다. 중간을 잘 봐야 기말이 있는 거지. 중간을 망하면 고등학교 시험에서는요 내일이 없어요. 저는 공통수학 2는 못하지만 대수는 잘해요. 그 새끼가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새끼야. 중학교 때는 현행에 뭐 왈가왈 할 필요가 없어요. 앞에 걸 가야죠. 고등부에서 공통수학 처하는데 병신처럼 미적초 선행한 새끼들 제일 멍청. 물론 수학이 무지하게 막강하다면 할만하겠죠. 그런 애들 저는 만나보지 못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고등부는 내일이 없어. 앞에 거부터 먹고 보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거를 요번 주에 마무리해도 되거든. 근데 구태연하게 수요일까지 그래 뭐 유리함수까지는 해볼까? 딱 거기까지가 맥스예요. 오케이? 자, 항상 이렇게 풉니다. 기억하세요. 너 나가라, 너 들어와라. 인버스는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문제를 푼다. 콜? 4번입니다. 공식이에요. 자, 4번 공식을 배워봅시다. 공식은 합성함수와 연결된 게 많아서 여기다가 한 개를 더 그릴게요. G를 이렇게 그리고 Z 역함수를 하는 거니까 1대1 대응 기억니들은 1대1 대응 그냥 쭉쭉 가볼까요? 이렇게 가게 되고요.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G의 역함수 이렇게 될 겁니다. 걸? 자, 갑니다. 4번 공식이에요. F
인버스는 뭐가 되느냐 이거죠. 인버스의 인버스. 왼쪽에서 오른쪽에 오는 게 F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F 인버스예요. 그렇죠? 인버스라는 건 역함수예요. 하도 어렸을 때부터 이게 입에 배서 그래요. 그런데 역함수의 역함수면 또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1번 공식 얘는 뭐가 될 것이다? F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2번 공식 F 다 G로 가면 안 되는구나. G 다 F라는 게 여기서 그림이 나와요. 저기에서 G 다 합성함수를 했으니까 G 다 F3을 봅시다. G 다 F3을 봅시다. G 다 F3, 3이 F로 들어갔다가요 다시 G로 들어가도 돼요. 그럼 결과값이 뭐가 될까요? 디귿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거꾸로 역추적합시다. 너 나가 이 새끼야, 너 들어와 이 새끼야. 역추적합니다. 디귿에서 3을 찾아가 볼게요. 디귿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곳은 G의 역함수입니다. 그치? 디귿이 G 인버스로 들어갔다가 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F의 역함수로 들어가야 돼요. 그쵸? 이해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디귿이요 G의 역함수로 들어갔다가 다시 F 역함수로 들어가야 뭐가 돼요? 3이 돼요. 그쵸? 우리 방금 전에 풀이법을 배웠어요. 방금 전에 풀이법을 배웠습니다. 즉, 뭘 배웠느냐? 너 나가 이 새끼야, 너 들어와 이 새끼야를 하면 요 함수에 인버스가 걸린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써보면 이렇게 써야 돼요. G 닷 F 인버스 디귿이 뭐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이거죠. 결론, 얘하고 얘는 같은 거예요. 디귿이 들어가서 3이 나오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얘랑 얘랑은 같아야 돼요. 2번 공식 써있네요. 2번 G 닷 F의 인버스는 자리가 바뀝니다. 당연하죠. F로 갔다 G로 가는 게 파이널이었는데 거꾸로 올 때는 G 인버스로 왔다 F 인버스로 하니까 자리가 바뀌어야 제자리로 갑니다. 얘는 F 인버스 닷 G 인버스가 될 겁니다. 물론 G 닷 F 닷 H의 전체 인버스는 H 인버스 닷 F 인버스 닷 G 인버스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자리가 바뀝니다. 그걸 원래 이것도 다 써야 되는데 녹화 때문에 그래. 지우면 안 되는데. 오케이? 질문. 다음, 요것 좀 잠깐 지울게요. 저 그림은 조금 지우기가 아직 뭐 있어요? 자, 3번 공식. F 인버스 닷 F 3은 뭐가 될까요? 자, 저기서 찾아봐. F 인버스 닷 F 3은 뭐가 되니? 3이지, 그치? 저 10텐 새끼 못 찾는데? 저 새끼 눈깔이 흔들렸는데? 맞지? 3을 F에다가 집어넣으면 C가 되지만 C를 다시 F 인버스에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그치? 어머, 3이 들어가는데 3이 나왔네요. 무슨 말이냐? F 인버스 닷 F1도요. 계산해보면 1이 돼요. 그쵸?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공식을 만들 수 있어요. F 인버스 닷 Fx는 뭐가 될 거야? X가 될 거예요. 그걸 거꾸로 이렇게도 가능해요. F 닷 F 인버스 A를 볼까요? A를 인버스에다가 집어넣고 F에다가 집어넣으면 다시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 닷 F 인버스 X도 X가 됩니다. 하고 싶은 말 F 닷 F 인버스 X나 F 인버스 닷 FX나 결론적으로 뭐라는 건 똑같아요? X라는 건 똑같아요. 오케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X를 3을 집어넣는데 3이 나오고 4를 집어넣는데 4를 나오고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그런다? 항등함수. 그치? 항등함수는 Y는 X밖에 없다 그랬잖아. 역함수 배우기 전에는 얘를 항등함수의 한 종류인 IX로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야, 이 새끼야, F를 인버스 F에다가 집어넣으면 얘 지워서 A라 그래. 야, 1을 이렇게 지우면 얘랑 지웠잖아. 그냥 1로 나오지 새끼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합성 문제를 해볼까요? 3인가요? 이거 값이 얼마일까요? 저 값이 얼마예요? 안 지웠어요 아직? 아무나 제일 빨리 푼 사람부터 계산. 아무나. 텐들이 중2, 중3, 고1이 하나씩 다 있는데 아, 얼마야? 얘가 헤이, 집중. 어디서 막히는지도 알아요. 자, 일단 얘부터 풉시다. G 닷 얘를 풀면 자리가 뭐 한다라고 그랬지? G 인버스 닷 F 인버스 닷 F 3이에요. 그쵸? G랑 인버스 이렇게 돼 있죠? 얘부터 해도 돼요. 얘랑도 지워지죠? 최종 정답이 뭐예요? 그냥 3이에요. 이 문제가 십몇 년 동안 이 동네에서 본 적이 없다가요. 2, 3년 전에 한번 처음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아마 슬슬 기어 나올 겁니다. 원래 이 문제를 안 내니까 옛날에 너무 유명한 문제였어요. 그러면 학원에서 때려 가르치겠죠? 그럼 학교에서 안 냅니다. 근데 이제 슬슬 기어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기출을 생각보다 빨리 드릴 거예요. 만들어 놓을게요. 기출 생각보다 하나 볼 거 있던데. 저기 기출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 볼 거 들어왔던데. 하나 볼 것도 한번 시험 봐볼까요? 별거 아니야, 씨발. 하나 보면 간 애들 말 들으면 똑똑해야 된대. 예. 중3 때 수능 올 1등급 뜨면 학교 생활이 되게 편하대. 중3 때 수능이 올 1등급 떠야 돼. 그러면 따라갈 만하대. 그렇죠. 아니면 공부할 시간이 없대던데. 그래서 왜 공부할 시간이 없니? 학교 생활이 너무 많대. 근데 너무 재밌대. 근데 애들이 언제 공부하는지 모르는데 수능만 보면 모의고사만 보면 다 1등급이래. 그래서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 애들 분명히 가짜 거긴 기숙사 생활이잖아.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게 놀고 그 무슨 문학 활동 뭐 창작 활동 되게 재밌는 거 하는데 걔네는 영어를 배우지 않고 영문학을 배운대. 그러니까 가서 영어 소설 읽는 건 기본인 거야. 그 안에 뭐 대, 위치, 투부정사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 독해는 다양한데 이게 무슨 뜻을 가졌는지. 예를 들어 까마귀 날짜 100 떨어졌다. 만약에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 애들이 까마귀 날짜 100 떨어졌다. 크라우가 플라이해서 날아가는데 펄스가 뚝 떨어졌다. 만류인력 법칙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의미를 알잖아. 그게 문학이라는 거거든. 우리나라 국어에서 문학이 이런 걸 배운다고 그러더라고. 국어 영어가 죽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웃기게 공부하는 데가 한 명도 없는데 모의고사 보면 다 1등급이래. 결론이 뭐야? 선생님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국영수는 수능 1 떠야 돼요. 그래서 그냥 결국 재수했어요. 덜 받는 건 뭔지 알아? 재수해서 2대 갔어요. 씨발. 그것도 열받아 죽겠어? 미친다. 근데 걔는 공부를 할 줄 아는 애였어요. 잘 컸죠. 잘 컸는데.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나 놓고 한번 시험 봐봅시다. 됐어요? 4번 공식입니다. 5번 그래프입니다. 하나고 수학 선생님이 블랙라벨 저자시래요. 지금도 계시나? 그건 모르겠다. 은퇴할 나이가 됐나? 그건 모르겠네요.
자, 5번 그래프예요. 갑니다. 얘는 두 개의 그래프가 무슨 대칭이라고? y는 x 대칭이에요. 오케이? 반드시 y는 x 대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야 되느냐? 예를 들어 이렇게 가는 fx가 존재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지게? 이거 느낌이 2차 함수 반 잘라온 거죠? 느낌상 그쵸? 역함수는 어떻게 그리느냐? 2번 y는 x 대칭에서 역함수 그릴 때는 반드시 y는 x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야, 저 흰색을 노란색에 적당히 대칭되게 그릴 수는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저거 없으면 힘들어요. 저거 없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얘를 그래도 조금 비스무리하게 그리려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게 될 거고 얘가 f의 인버스 x 이렇게 될 거예요. 질문 됐어요? 역함수의 그래프적인 특징은 이런 게 있어. 그럼 선생님 이 넓이랑 이 넓이는 같나요? 당연히 똑같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말. 얘 교점 있죠, 그쵸? 교점. 즉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은 오케이?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은 얘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얘들아 그래프의 교점은 뭘 풀라 그랬지? 연립방정식에 해를 구하라 그랬는데 선생이라는 새끼가 역함수를 구하지 말라 그랬어. 교점은 fx랑 인버스 x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선생은 f 인버스를 f의 역함수를 구하지 말래. f의 역함수를 안 구하는데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fx와 역함수의 교점은 fx와 뭐의 교점과 똑같다? y는 x의 교점과 같다. y는 fx와 인버스 x의 교점은 y는 fx와 y는 x의 교점과 같다. 필기해 놓으세요. 시험이 기말이긴 하구나. 필기해 놓으세요. 필기를 해주세요. 저게 중요한 말입니다. 필기를 해주세요. y는 fx와 인버스 x의 교점은 y는 fx와 y는 x의 교점과 같다. 그것을 이용을 해서 교점을 구해냅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밑에 적어 놓으세요. 거짓 명제. 얘는 명제 자체가 거짓 명제입니다. 오케이? 선생님, 명제 자체가 작년에도 서술형으로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올해도 안 나오겠죠. 그래도 매년 얘기만 합니다. 11월. 선생님, 왜 거짓 명제입니까? 아까 전에 그랬죠? 이 법칙이 성립하려면 100%가 돼야 돼요. 한 개라도 오류가 있으면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왜 쓰고 왜 거짓 명제냐? 첫 번째 1번 이런 게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예로 들어보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y절편 1과 x절편 1 이렇게 됩니다. x절편 1, y절편 1. 역함수를 그려봅시다. 역함수는 y는 x대칭이에요. 얘를 fx라고 놓고요. 여기 fx라고 놓을게요. 역함수를 그려봅시다.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기울기가 1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지. 여기가 뭘로 만날 거야? 수직으로 만날 거야. 그러면 fx 즉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노란색에 의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시켜봐. y는 x 대칭 이동시키면 자기 자신이 됩니다. 얘가 핑크색이 f 인버스 x가 돼요. 오케이? 흰색도 핑크색도 자기 자신이 되네. fx와 f 인버스 x가 똑같은 식이 돼요. 그러면 fx와 인버스 x의 교점은 전체 다잖아요. 요 한 점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법칙이 성립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반례. y는 x분의 1,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날 배울 유리함수입니다. 물론 중1 때도 배우긴 했죠.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까먹으셨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곡선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오케이? 얘를 y는 x 대칭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또 정확하게 돌리면 얘가 자기 자신이 돼요. 즉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일치하면 저 명제는 거짓이 돼요. 왜? y는 x와의 교점을 하는데 얘는 교점이 전체 다잖아요. 그렇죠? 얘가 거짓인 명제는 이러한 반례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반례는 fx랑 인버스 x가 일치할 때만 반례가 돼요. 그런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그래프가 역함수랑 원래함수랑 일치하는 게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 그거는 빼고 하자 이거죠. 마치 F는 MA처럼. F는 MA도 잘못됐어요. 상대성 이론 때문에 질량이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무시해도 돼요. 너무 작으니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원래함수랑 역함수랑 일치하는 게 몇 개 안 돼요. 그거를 제외하면 얘를 쓸 수 있다. 그런데 그거일 때는 못 쓴다. 오케이? 그래서 우린 저걸 그냥 씁니다. 단 거짓 명제이긴 합니다. 오케이? 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시험지에 나온 적이 없어요. 또 얘기하는데 아마 내년에도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줄사를 내고 야 이거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어. 근데 나올 거야. 또 이런 거지 같은 소리를 제가 또 하겠죠. 갑니다. 6번 라스트예요. 6번 역함수 구하기. 역함수 구하기는요, 이차함수의 역함수가 무리함수고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이차함수예요. 그래서 그거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지금은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저걸로는 안 해요. 무리함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역함수 구하기 문제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또 저기 기말때 빡세기는 할 거예요. 빡세기는 할 건데 언제든 나오겠죠. 일단 어떻게 하는 건지는 보여드릴게요. fx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인데 요것의 역함수를 구해달래요. 저 2번 보세요. 저 역함수 2번 무슨 대칭? y는 x 대칭. 그러면 얘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써놓고요. 2번 y는 x 대칭, 즉 y 대신에 x 대신에 y를 집어넣습니다. x는 마이너스 3y 플러스 1. 여기서 일러온 것을 y는 x 대칭이라고 하죠. 오케이? 그리고 얘를 정리합니다. 3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 얘가 f 인버스 x가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구해요. 이차함수는 무리함수가 되고요, 무리함수는 이차함수가 됩니다. 왜 못 잘못했어요? 됐어요? 구하는 방법만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요. 무리함수 하면서 제가 심화 있는 거를 이야기할게요. 역함수는 저 6개가 다예요. 근데 3번이 제일 중요해요, 개인적으로는. 저 5번 그래프는요, 5번 그래프는 정적분 쪽에서만 좀 나오는데 아마 너 때까지도 수능이 안 바뀔 겁니다. 그러면 미적도를 수능에서 안 봐요. 니네 그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